자, 일단은 요 첫 번째 얘들의 스타일을 볼 건데요. 지금 보면 폰터썸의 아이콘이 있고 얘가 있습니다. 폰터썸의 아이콘들은 다 똑같은 스타일이 있죠. 17픽셀의 폰터썸 17픽셀만 잡아주면 되겠, 아니 18픽셀이구나. 18픽셀 잡아주고 여기 사이의 간격은 가이드를 살짝 켜보면 간격은 지금 다 달라요. 이거 간격을 맞출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이 공간을 똑같이 잡을 수 있냐면 이 폰터썸의 너비를 지금 30을 줘버리면 돼요. 30을 줘버리면 얘들마다 지금 이거 얘의 간격 그리고 이 녀석의 간격 이 녀석의 간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너비 그냥 30을 줘버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다시 잡아볼게요. aside 안에 내부 안에 UL 안에 내부는 여기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냥 내부부터 잡을게요. 내부 안에 UL 안에 LI 잡을 때 내부 안에 UL 안에 LI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누구까지 선택하는 겁니까? 서브 메뉴에 LI까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LI 안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얘를 선택을 하는데 자, 쟤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지금 폰터썸을 CSS 방식으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JS 방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이콘은요.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 아이콘 나와 있는 저 아이콘을 확인해 보면 얘가 SVG 태그로 들어와요. 그러면 얘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에 어떻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I 태그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 안 돼요. SVG 또는 얘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명 이 클래스명이 지금 FAR에 FA 파일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검사 다시 한번 해보면 얘가 FA 파일이라는 거 있고 FA R은 없어요. 그러면 또 이걸로 선택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SVG로 들어오니까 SVG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LI 안에 SVG 스타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SVG는 사실 예쁜이 없어요. 그죠? 폰트 사이즈가 좀 전에 확인해 봤더니 18픽셀이래요. 그리고 전 너비를 30을 줄 겁니다. 그러면 얘와 그 옆에 있는 글씨간의 간격을 따로 마진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포토샵에서 얘가 너비를 이렇게 30을 쓰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제가 얘들의 색깔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nstchild 이용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li의 nstchild를 이용해서 첫 번째 컬러, 두 번째 컬러, 세 번째 컬러 해서 첫 번째 컬러, 두 번째 컬러, 세 번째 컬러 이렇게 따로따로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색깔 확인할게요. 저 글씨 색깔을 얘한테 색깔을 주면 이 색깔은 지금 누구의 색깔이 돼야 하는 거냐면 잠깐만요. 이러면 이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색깔이 바뀌겠군요. 여기 안에서도 li 안에 첫 번째 A의 컬러만 지정을 해야 하니까 여기에서 이거 안에 A의 컬러입니다. 그것도 바로 밑에 있는 A의 컬러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선택자를. 그냥 A라고 하면 또 서브 메뉴 안에 A까지 포함이 되니까 걔한테까지는 색깔을 지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컬러 확인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컬러를 확인해서 넣어줍니다. 브라우저 해볼게요. 제가 지금 누구의 색깔만 준 겁니까? 이 녀석의 색깔들만 준 거예요. 자, 너비 준 게 안 나오네요. SVG는 인라인 요소니까 너비 준 게 안 나옵니다. 인라인 블락으로 바꿔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으로 바꿔서 너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검사 좀 해볼게요. SVG의 너비를 LI 안에 바로 SVG가 있는 게 아니라 LI 안에 A 태그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LI 안에 SVG는 제대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좀 볼게요. LI 안에 SVG 너비가 클래스명으로 한 0.75가
제가 한 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네요. 자, 저는 지금 내부 안에 ULN의 li라고 했는데 폰터썸은 여기에 클래스명이 있어서 이렇게 해줬네요. 저 클래스명이 다 똑같이 있는 녀석인가? 쟤를 이겨야 되는데. 느낌표 임포턴트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고요. 뭐야, 여기는 왜? 이거는 서브맨이구나. 두 번째 li 안에 똑같은 클래스명이 들어오네요. SVG의 inline에 FA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는군요. 요래도 쟤를 못 읽을 것 같은데 한번 넣어볼게요. SVG 중에 클래스명이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이 너비가 안 먹어요. important 해서 얘는 반드시 지켜라고 하면 클래스명으로 저렇게 어지럽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간격은 잘 나왔고, 거기 안에서 얘들의 스타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VG의 스타일을 제가 이제 너비를 이렇게 줬고요. 그거 안에 글씨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얘가. 너비 준 거 안에서 글씨를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너비가 있으니까 안에 글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듯. 얘 자체, 이런. 얘 자체가 글씨라서 안 움직이네. 개별로 줘야 되겠는데? 그럼 불편한데. 잠깐만요. 마진을 안 주려고 했는데. 저 아이콘이 어떤 게 들어오든 간에 옆에 있는 글씨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포지션을 안 쓰고 할 방법이 없나? 포지션 안 쓰고 할 방법이 없는데. 자, HTML 좀 잠깐 볼게요. HTML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요. 자, li 안에 a에 가서요. 방법이가 없어요. 얘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겠습니다. 포지션. 그리고 SVG를 앱솔루트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왼쪽에 붙일게요. 탑도 붙일게요. 라인 하이트는 옆에 있는 폰트 사이즈랑 똑같이 맞출 거니까 옆에 있는 폰트 사이즈 A 태그를 기준해서 그냥 아래쪽에 있으라고 할 거예요. 바텀에 탑 값을 줄 필요가 없겠구나. 바텀에 맞추겠습니다. 아랫줄을 우리가 맞춰서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텀 0으로 할게요. 이러면 이제 A 태그의 왼쪽에 공간을 30픽셀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내부의 여백이니까 패딩 레프트에서 30픽셀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 공간을 30이 나오게끔 해줬어요. 자, 첫 번째 A 태그의 스타일 여기에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색깔별로는 여기서 작성을 했었고, 아까 폰트 사이즈, 그리고 대문자 확인할게요. 먹힙니다. 14픽셀이고 대문자로 작성을 할게요. 첫 번째 A 태그들은 다 똑같습니다. 폰트 사이즈 14픽셀이고 대문자예요. DT 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밑줄 없습니다. 밑줄 없는 건 다 똑같아요. 이 사이트에 어떤 A 태그든 간에 밑줄은 없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에 가서 타이포그래피에 가서 합시다. 타이포그래피에 가서 이 사이트의 모든 A 태그들은 TG9 해서 밑줄이 없습니다. 화면과 같이 바꿔주세요. 타이포그래피, 글씨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타이포그래피 안에다가 A의 밑줄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난 해서 A에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서브 메뉴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는 라인이 어디에 맞춰 있어야 되냐면 이 라인에 맞춰야 돼요. 이 라인에 맞춰야 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여기 그래서 왼쪽에 이만큼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마진을 줘도 되고요. 패딩을 줘도 되고 누구한테? 서브 메뉴인 UL한테 이 클래스명 서브 메뉴한테다가 스타일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내려와 볼게요. 클래스명 서브 메뉴에 왼쪽에 패딩을 30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얘들한테 라인 하이트 이용해서 적절하게 간격을 띄워주면 되는데 일단은 위에 메뉴하고 우리가 몇을 떨궜냐면 20픽셀을 떨궜어요. 서브 메뉴들마다 마진 탑에서 20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li마다도 있어요. li마다 어디 li냐면 이 li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li와 li 사이에도 간격이 20이 있었습니다. 그건 얘예요.
얘한테 가서 첫 번째에 요 li한테 가서 아래 마진 바텀에서 20을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막내는 안 빼줘도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원뎁스의 li에 가서 아래 마진을 20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격이 잘 떠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얘들 서브 메뉴의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인 하이트를 24를 줬습니다. 24를 주면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있네요. 지금 얘가 보면 14픽셀인데 라인 하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24를 준 거거든요. 이 높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li에 가서는 마진을 위아래 주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li에 얘가 라인 하이트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위에 아까 마진을 20을 주면 안 됐었겠네요. 공간 좀 볼게요. 이게 24니까 24의 사각형을 대략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저 li에다가 라인 하이트를 줘서 할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에 라인 하이트를 안 준다라고 하면 CSS 나중에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얘한테 요 폰트 사이즈 14만큼 간격 높이가 있게끔 라인 하이트를 14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은 요 사이의 간격은 마진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접근 안 하고 얘 행의 높이로 해서 간격을 별도로 안 줘도 나오게 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요 사이의 간격이 아까 웍 같은 경우에도 얘가 14픽셀이었으니까 얘는 이 글씨 그대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는 20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5입니다. 서브 메뉴의 위에 여백은 15입니다. 이렇게 좀 줄일게요. 그러고 얘 안에 li에 가서 라인 하이트를 24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별도로 li마다 아래쪽에 마진을 안 줘도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할게요. 이거 안에 A 태그의 색깔이 있었죠? A 태그의 색깔 넣어보겠습니다. 칼라 확인할게요. 424A5 하나 이렇게 해서 칼라를 주는데 잠깐만 이 컬러가 맞아? 다시 볼게요. 서브 메뉴 안에 li 안에 A 이거랑 저 어사이드의 비지가 잘못됐나? 어사이드의 비지 색깔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어사이드의 비지 맞는데? 글씨 왜 안 보이냐? 검사 좀 해볼게요. 저장하고 라인 하이트에 픽셀을 안 썼구나. 그러니까 240배가 됐어요. 횡의 높이가 240배가 됐던 겁니다. 픽셀.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의 공간도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넓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요 간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가 라인 하이트가 24를 줬거든요. 우리가 24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글씨가 요거 높이만큼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고 얘는 아까 요 제목의 아이콘까지를 보면 li와 li 사이의 간격은 여기는 24 정도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더 좁은 거 아니야? 아이콘의 크기를 안 준 것 같은데요? 아이콘이 작아 보이는데? SVG의 폰트 사이즈를 안 준 것 같습니다. 안 줬네요. SVG에 가서 폰트 사이즈 줄게요. 18픽셀. 폰트 사이즈가 지금 보면 얘도 지금 보시면 inherit 돼서 우리가 작성한 거보다 저 녀석이 우선순위가 더 높았네? 우리가 폰트 사이즈 준 게 있는데 안 먹었어요. 우선순위를 클래스명으로 잡혀있던 걸 이기려고 여기 SVG 뒤에다가 또 important 쓰긴 그래서 점 찍고 SVG inline FA라는 클래스명이 공통으로 들어오길래 얘 사이즈를 다시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네. 그러면 서브 메뉴의 스타일까지 완성입니다. 여기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조금 더 밝게 흰색으로 올라오도록 하시면 되겠죠? 서브 메뉴의 A는 여기에 가서 작성하겠습니다. A에 호버 해서 글씨 흰색으로 라고 해서 바꿀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바꿔줬습니다.
SVG에 아까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거 추가해 주셨어야 됩니다. .svg에 inline에 하이픈 fa 이 폰트 사이즈가 안 먹길래 조금 더 우선순위를 높여줬어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태그 선택자를 쓴 건 1점이라고 했잖아요. 1점, 1점, 1점. 이렇게 아무리 상세하게 불러와도 클래스명 한 방 써준 걸 못 이기는 상태인 거죠. 만약에 이게 10개가 넘었어. 그러면 클래스명 F를 한 건 이길 수는 있습니다. 클래스명 FA가 10점의 우선순위 점수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오른쪽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지금 코딩을 할 때 얘를 20%의 너비를 쓰라고 했고 얘를 80%의 너비를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80% 안에서 80%인 이 섹션, 이 아티클 안에, 이 피겨 안에, 아티클이 얘고, 아티클 안에 피겨가 얘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아티클 하나가 얘예요. 아티클 하나 안에 또 똑같은 크기의 피겨가 있고, 피겨 안에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둘로 나뉘어 있고, 자, 일단 저 배경을 누구한테 줄 거냐에 따라서 CSS가 완전 많이 바뀝니다. 이 배경. 저 배경이 반응형에 한번 가볼게요. 반응형에 가면 힌트가 있겠군요. 반응에. 저 배경을 누구한테 줬는지가 힌트가 나오겠네. 네, 지금 보면 배경이 누구한테 들어와 있냐면 여기 피그의 캡션한테 들어와 있네요. 피그의 캡션한테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포토샵을 참조해서 얘의 너비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너비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보는 게 낫겠군. 자, 이게 피그의 캡션이고 얘가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둘로 나뉘어 있어요. 자, 지금의 디자인을 참조해서 너비를 몇으로 줘야 얘가 지금 저 부분 비율대로 나올지 너비를 지정하시고 가로배열을 하되 누가 먼저 나오게 해야 되냐면 피그의 캡션이 먼저 나오게 해야 돼요. 피그의 캡션이 먼저 나오게끔 순서까지만 잡아주세요. 안에 뭐 디테일한 뭐 선이니 저런 거 차치하고 배경도 차치하고 레이아웃만 일단 저 크기에 저 가로로 저 순서로 나오게 해달래요. 레이아웃은 플렉스로 잡습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디자인에선 확실하게. 피겨 안에 이미지랑 피그의 캡션의 스타일을 작성해 달랍니다. 얘한테 뭐라고 하면 가로 배열이 될까? 이고 얘의 너비는 몇으로 재야 될까? 순서는 분명히 HTML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는 이 녀석이 먼저 나오랍니다.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아니지. 순서가 얘가 먼저 나와야지. 피그의 캡션이 먼저 나오고 얘가 두 번째로 나와야 한답니다. 작성해 보십시오. 얘가 일단 비율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너비가 그리고 이 너비 얘를 100%로 봤을 때 이 너비를 100%로 봤을 때 거기에서 얘가 몇인지 그렇게 따져도 되고 전체에서 얘가 너비인지 몇인지 봐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아까 둘로 나눴거든요. 이렇게 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비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기존의 322, 970 대비 이거 970 대비 얘가 320이었으니까 33%다 구했습니다. 볼게요. 그 녀석이 아티클 안에 피겨 안에 두 개니까 피겨에 가서 피겨 태그 안에 가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가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안에 피그의 캡션이 너비가 33%다 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그의 이미지는 너비를 다 써라 라고 해서 플렉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네가 먼저 나와라고 해서 오더를 -1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자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얘가 이렇게 잘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 잠깐만, 이미지가요. 너비가 줄어들면 줄어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의 부모를 만들었어야 되겠네요. 얘가 플렉스 1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의 부모가 일단은 아까 67%의 너비를 쓰는 거고, 아, 그럼 퍼센트를 그냥 줘도 되겠는걸? 잠깐만요. 플렉스 2라고 할 필요 없이 퍼센트를 주면 웨이트를 67%로 주고 하여튼 네가 알아서라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괜히 채우는 속성을 했었더니 얘가 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퍼센트로 주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순서를 할 때 오더 1, 2 이렇게 두 개 넣어도 되지만 얘가 앞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얘의 오더를 -1로 해서 앞으로 당겨 주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얘가 지금 우리는 이 너비를 다 쓴다라고 했는데 디자인을 보면 너비를 다 쓰지 않거든요. 너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양옆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미지 하나로 보면 저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미지 하나에 지금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공간 말이죠. 요 공간, 이 공간 이미지 입장에서 왼쪽, 위, 오른쪽에 공간이 있어요. 저 공간은 패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 20. 마진을 이용하면 안 돼요. 마진을 이용하면 안 되고 외벽이 아니라 지금 이 전체 우리가 67% 준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저기까지의 너비를 준 거니까 20 상, 좌우, 하 해서 이렇게 주되 이러면 얘가 넘칩니다. 박스 사이징을 이용해서 내가 준 너비 안쪽에서 패딩을 뽑아 라고 해서 보더 박스가 있어야겠습니다. 들어가 주면 볼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공간이 생겼죠. 이제 이렇게 이미지마다 위, 오른쪽, 왼쪽에 공간이 생기게 한 거예요. 이미지엔 패딩도 넣을 수 있습니다. 참 특이한 녀석이에요. 이미지 요소에는 저렇게 내부의 공간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쪽에 피그의 캡션의 스타일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피그의 캡션의 스타일에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건 우리가 이 안에서도 지금 보면 20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엔 공간이 없어요. 아래쪽엔 공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패딩만 20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각형을 그려보면 지금 이게 피그의 캡션이에요. 피그의 캡션을 어디까지로 봐야 되겠냐면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피그의 캡션. 아까 여기 우리가 이미지 밑에 공간을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위에 패딩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왼쪽에도 패딩을 저는 이만큼을 줄 겁니다. 왼쪽에 패딩을. 그러면 이 선은 뭐로 만들겠다라는 거냐면 before, after로 활용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간을 먼저 주고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썼냐면 여기 위에 공간 20이 있고 이 공간도 좌우를 똑같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패딩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배경 색깔과 패딩과 보더를 먼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 선은 그리고 동그라미는 여러분이 만들 거예요. 한번 봅니다. 쉬운 건 저랑 하고 어려운 건 여러분이 고민해 보는 걸로. 배경 색깔 어디 있지? 네, DSC의 BG 색깔 넣겠습니다. 이게 피그의 캡션의 배경색입니다. 패딩 넣을게요. 패딩을 위에 20 있고 좌우에 저게 30이냐 50이냐 50 줄게요. 우리가 디자인할 때 51 줬었는데 50 픽셀 아래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넘쳐요. 위드를 주고 패딩을 줬으니까 그래서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똑같이 얘한테도 주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더 줄게요. 보더 라이트에서 1픽셀에 솔리드에
색깔 우리가 선 라인 툴로 해서 선 그린 거 있었죠? 얘 말고 네, DSC의 라인이라고 해서 선을 준 적이 있어요. E7, E7, E, E 이렇게 줍니다. 자, 일단 뭐 내부의 공간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리고 배경색도 만들어줬으니까 현재 화면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외형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을 만드시는데요. 디자인을 보면 요 선이 있습니다. 요 선. 자, 이 선은 지금 누구한테도 줄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피그의 캡션이 있지 않습니까? 피그의 캡션에 오른쪽에 마진으로 왼쪽에 마진 아니 왼쪽에 선으로 줄 수 없습니다.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피그의 캡션에 선을 만들면 여기에 나오지. 여기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은 누구의 피그의 캡션. 네, 피그의 캡션에다가 before 또는 after를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고 선이 요렇게 피그의 캡션들마다 선이 왼쪽에 이렇게 선이 왼쪽에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거만 위에서 공간이 조금 떠져 있어요. 그것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이 선이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아티클 아니지. 피그의 캡션에 before든 after든 그냥 after로 할게요. after로 해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녀석의 위치를 저기로. 마찬가지 피그의 캡션에 애프터에다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피그의 캡션에 애프터에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각각의 선이 있는 거예요. 저게 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바니어로 갔을 때 어디 갔니? 아까 얘를 보면요. 이렇게 줄여보면 이 선이 얘들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이 있는 거라고. 하나에 길게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피그의 캡션들마다 선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십니다. 자, 피그의 caption에 after를 이용해서 이 선을 만들어 주세요. 이 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 만들어 봐 주세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after에다 공간을 만들고 그 녀석이 얘를 기준으로 절대값을 외치를 잡는 거니까 이 녀석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그 캡션의 기준이 잡혀 있고 이 녀석의 after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이 빈 공간을 만들고라는 얘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얘한텐 너비를 주고 3픽셀이었나요? 높이는 탑 일단은 0. 자, 높이 픽셀을 줄 수 없어요. 요소들마다 높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아니지. 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비에 따라서 지금 높이가 새로 다 바뀌니까 바텀 해서 0 이렇게 해주고 백그라운드 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확인해 볼게요. 요 선 말입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타임라인이라는 쉐이프로 해서 만들었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었나 볼게요. 왼쪽에서 24픽셀, 레프트에서 24픽셀 있었어요. 이렇게 수정하고 보겠습니다. 피그 캡션을 기준으로 해서 애프터 공간을 만들고 그 녀석의 위치를 잡아 보았는데요. 어디 갔냐? 포지션을 안 줬구나. 포지션 absolute 이렇게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는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선이 쭉 생겼습니다. 확인됐습니까? 피그의 캡션을 기준으로 애프터에다가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되셨습니까? 됐으면 이제 맨 첫 번째 건 리스트의 첫 번째 건은 여기에 얘가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에 가보면 여기가 위에서 이 동그라미도 얘한테 만들어 줄 거니까 위에서 동그라미까지 포함해서 약 30, 31 그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30 정도, 31 해도 될 것 같고 위에서 첫 번째 거는 누구 중에 아티클 중에 첫 번째 아티클 안에
피겨 안에 피그의 캡션에 after로 만든 거 걔는 탑 값이 30이다 라고 해줘야죠. 얘가 첫 번째 있는 거 아니에요. 피그의 캡션에 n스차일드에서 1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은 다 n스차일드 1번입니다. 어디 안에 있든 걔들이 독자기 때문에 얘를 n스차일드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목록에서 첫 번째 아티클을 먼저 선택을 해야죠. 써보면 아티클 중에 첫 번째 n스차일드에서 first child라고 하면 되겠네요. first child 이거 안에 누구 피겨 안에 피그의 캡션 그냥 피그의 캡션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 안에 애프터로 한 녀석의 탑 값이 30픽셀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티클 안에 있는 피그의 캡션에 애프터에 만든 건 30픽셀이다 라고 해줘야지 요 녀석만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비겠죠. 그리고 제목의 스타일 잡아주시고요. 저 제목을 기준으로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제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작성하든가 아니면 제목이 없는 녀석 아니면 피그의 캡션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해도 되니까 제목에 날짜가 없는 프로젝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 쟤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겠네요. 피그의 캡션에 before를 이용해서 이번엔 before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피그의 캡션에 after가 아니라 before를 이용해서 요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시되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디자인할 때 했던 그대로 확인하세요. 이 동그라미한테는 스트로크도 있고 위드와 하이트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저 동그라미가 요 위치에 각각의 누굽니까? 각각의 피그의 캡션의 before의 스타일로 잡아주세요. 피그의 캡션의 before 동그라미 스타일 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크기를 확인해 보면 크기는 11에 11이고 얘의 스트로크가 사방으로 3픽셀이 있네요. 자, 그럼 크기를 보더를 위드를 11로 할 거냐 아니면 얘가 보더가 사방으로 3픽셀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3픽셀의 지금 두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체 크기를 14에 14로 하고 14에 14로 하고 스타일을 잡아볼까 합니다. 그냥 14에 14로 하는 거는 얘가 왼쪽에서 거리를 확인할 때 왼쪽에서의 거리를 이만큼만 보면 안 되거든요. 20이 아니에요. 얘가 보더가 있거든요. 보더가 3픽셀이 있었으니까 왼쪽에서 17픽셀 떠서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위에서는 뭐 똑같이 20 떠서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색깔이 뭐였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색깔은 요 녀석이고 그리고 테두리의 색깔이 저 배경색하고 똑같았죠. 테두리의 색깔이 저 배경색과 같았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누구의 스타일이냐면 아티클의 피그의 캡션의 before의 스타일이랍니다. 내용의 앞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컨텐트 포지션은 똑같이 absolute left 17 탑 20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width 14 height 14 그리고 백그라운드 여기에 백그라운드였죠. 보더 3픽셀의 실선의 요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박스 사이즈를 또 넣어야 되는 거구나. 박스 사이즈는 안 넣어도 나오게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 크기는 어쨌든 14로 잡힐 거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나오게 보다 radius 50% 이렇게 할게요. 자, 화면 봅시다. 네, 그게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되냐면, 이거 위치를 바꿀 걸. before니까 앞에 있잖아. 인덱스만 조절하면 되죠. 뭐 인덱스를 위로 올릴게요. 스트 인덱스를 after로 만든 것보다 얘가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 해서 한 칸만 올려도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쁜 동그라미 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선을 비포에 만들었죠. 그지? 그러면 인덱스를 안 줘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만들어 주고 이제 제목과 설명과 밑에 아까 DL, DT의 DD로 했던 녀석의 스타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스타일 봅시다. 제목 스타일 좋습니다. 요 색깔에 14에 아래 마진은 우리가 20을 떨궜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피그의 캡션 안에 H 너 뭐였니? H2네요. H2 폰트 사이즈 14에 칼라 좀 전에 복사했던 거 칼라 해줬고요. 아래 마진은 20 해줍니다. 그러면 제목의 스타일은 됐고 얘가 볼드였네요. 폰트 웨이트 볼드 하고 밑에 패러그래프의 스타일은 잡을 게 없어요. 우리가 바디에서 잡은 게 얘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잡을 필요 없고 간격만 주면 되겠습니다. 피그 캡션 안에 P 마찬가지로 아래 마진을 20을 줬었어요. 네, 간격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DL 태그를 썼었습니다. DL 태그 안에 DT, DD가 가로 배열이 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둘을 감싸주는 부모가 지금 없습니다. 이러면 이 가로 배열 어떻게 하지? 이 둘을 감싸는 부모가 없는데 잡기가 애매해졌네. 저 둘을 DT와 DD를 감싸는 부모가 있으면 아주 쉽겠지만 부모가 지금 없어요. 그냥 DL을 2개 써버릴까? 그래도 웹표준상의 오류는 아닌데. 그럼 얘기가 훨씬 쉬워지는데요. 바꿀게요. 얘가 지금 상태에선 얘를 가로 배열을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얘들의 너비를 반반을 주고요. 네, 반반을 주기도 애매해요. 이게 그냥 앞쪽으로 채워라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HTML 태그를 바꿀게요. DL은 이렇게 목록이 있고 설명이 하나 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도 의미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아이고, DL. UL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UL 안에 li 한 달랑만 있으면 그건 목록이 여러 개 있을 때 쓰라고 하는 게 리스트인데 걔는 얘기가 안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목록이 2개 있는데 그거 중에 얘가 제목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목록이 2개 있는 건데 얘가 이게 definition의 term이고 얘가 definition 정의의 description이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똑같이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태그를 CSS를 잡으려고 봤더니 저렇게 돼 있으면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DL이 있으니까 이제 DL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DT부터 DD는 앞쪽부터 채워라고 하면은 스타일 잡을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앞쪽부터 채워. 해보겠습니다. DL에 가서 지금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DL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보겠습니다. 피그 캡션 안에 DL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앞쪽부터 채워라고 해서 justify content의 플렉스 스타트에서 앞쪽부터 채우라고 하고 피그 캡션 안에 DT의 스타일은 우리가 볼드로 했어요. DT의 스타일은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만 하면 될 듯 합니다. 브라우저 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가로 배열이 잘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가 요거 로딩 있었거든요. 로딩. 자, 저 로딩이 일단은 여기 가운데 있게 해야 되겠고 지금 얘는 이 동그라미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없앨게요. 자, 얘가 지금 클래스명이 있어요. 이 전체 아티클에 클래스명이 있었습니다. HTML에 가볼게요. HTML에 가보면 걔를 구분할 용도로 아티클의 로딩이라고 있었거든요. 로딩이 있으면 이 동그라미는 안 보이게 해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로딩이 지금 누구한테 있냐면 아티클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를 여기 before에 만들었거든요. before에 만든 거에서 얘 부모 앞에 로딩이 있으면 로딩에서 있으면 얘가 안 보여야 돼요. 그냥 visibility를 히든으로 하면 되겠지. visibility를 히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안 보이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요 녀석이 지금 여기 안에서 센터에 요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래에서 아까 우리가 20픽셀 떨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 위아래 20픽셀의 공간을 만들고 얘가 아까 HTML을 보시면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 피겨. 자, 로딩 안에 있는 피겨 안에 아이콘 안에 얘가 가운데. 그러면 클래스명 로딩 안에 아이콘이라고 하면 되겠다. 클래스명 로딩 안에 있는 아이콘에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버리고 그러면 이들이 가로배열 될 거고 저스파이 컨텐트 하면 센터에 있을 거고 위아래 패딩을 주면 자연스럽게 공간도 나오겠네요. 로딩 안에 아이콘이라고 할게요. 클래스명 로딩 안에 클래스명 아이콘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저스파이 컨텐트 센터 justify content center 하고 위아래 패딩을 20씩 줍시다. 이렇게 상하 20씩 주고 잠깐만요. 너 왜 가운데 아니냐? 검사 좀 해볼게요. 우리가 너비를 이미지한테만 너비를 준 적이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너비 이미지한테 위드 68%를 줬었어요. 얘한테도 너비는 68을 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잘 있네요. 그거 안에서 얘들 사이 그래도 간격은 좀 떨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높낮이가 조금 안 맞아요. 높낮이도 조금 맞출게요. 지금 뭐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냐? H3에 가서 스타일 잡아주면 되겠네. H3에 가서 스타일 잡을게요. 디자인 되어 있는 걸 보고 합시다. H3 앞쪽에 한 10픽셀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죠? 10픽셀. 예, 스타일 볼게요. 14의 라토 볼드의 색깔은 요거. 색깔 확인하시고. 아이콘 안에 H3였습니다. 3. 색깔부터 주시죠. 컬러. 있고. 왼쪽에 여백이 마진 레프트가 10픽셀 정도가 있고 폰트 사이즈 14픽셀에 바디의 폰트가 14니까 줄 필요 없고 폰트 웨이만 줍시다. 볼드 렛미 체크 네, 잘 나오고 있고 버티컬 크게 의미는 없는데 조금 위로 올려 볼게요. 버티컬 라인을 이용해서 얘가 앞에 있는 이미지랑 높이 좀 맞춰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탑, 이 블록 요소를 안 먹구나.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글씨 성격으로 바꿔버리고 앞에 있는 이미지에 맞춰서 라인 하이트를 줘야 되나? 라인 하이트를 뭐 한 13, 14 정도 주면 되겠네요. 14. 네. 앞에 있는 아이콘의 스타일도 잠깐 볼게요. 걔를 먼저 맞추고 왔어야지. 얘가 18픽셀이군요. 18픽셀의 똑같은 컬러입니다. 아이콘 안에 SVG입니다. SVG. 폰트 사이즈 18픽셀. 컬러는 똑같이. 그럼 아이콘 안에 있는 컬러는 다 똑같은 거니까 이 컬러는 위로 옮길게요.
아이콘 안에 H3된 SVG는 컬러는 똑같은 거니까 위로 옮깁니다. 그랬으면 아이콘에 넘겨주시고 저장하고 높낮이를 다시 봐야 되겠네. 이런 브라우저 한번 좀 볼게요. 걔를 맞추니까 가운데 자리 있네요. 잡을 필요 없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되는 리프레시는요. 얘가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얘가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야 합니다. 이 SVG는 (1초에) 걸쳐서 등속으로 무한 반복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로딩이라고 할게요. SVG가 뱅글뱅글 돌게 애니메이션을 작성해 주세요. 1초에 걸쳐서 등속으로 뱅글뱅글 돈답니다. 누가 도냐면 SVG가 돈대요. 애니메이션 이름은 로딩. 로딩한 애니메이션을 1초에 걸쳐서 등속으로 라이니어 등속으로 무한반복 인피니트 해서 뱅글뱅글 돈답니다. 그러면 at keyframes 로딩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할 일 적어 보면 뱅글뱅글 도는 거니까 트랜스폼으로 돌려야 되겠죠? 트랜스폼의 rotate 0°에서 100%는 360도 이렇게 돈다 라고 해서 뱅글뱅글 돌도록 했습니다. 왜 됐습니까?